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러다가 국가 파산 이렇게 잡았는데, 국가가 파산한다 어쩌고 그러면 일본이 파산한다는 얘기 요즘 많이 듣고, 예? IMF 때도 우리가 한번 혼났는데 한국이 또 파산한다고? 이게 좀 궁금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최근에 우리 큰 선거 2번 치렀잖아요. 전국적인 선거. 선거 때마다 참 그 엄청난 공약들이 발표된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선거 치를 때마다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나와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더라도 아주 비근한 이번 선거에서 그 사병 병장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또 뭐 부산에 뭐 가덕도 공항을 새로 만들겠다. 맞아,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병장 200만 원 봉급을 오늘 신문에 한 거 보니까 지금 현재 한 80몇만 원이래요. 근데 소위 봉급이 지금 160만 원인데, 그럼 병장 봉급을 200만 원을 주면은 그 위에 하사관 봉급서부터 다 봉급 올려야 되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같은 제복을 입었는데 순경 경찰들 봉급 다 올려줘야지. 그럼 또 교도관 봉급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숫자가 네. 군인들이 제일 많아. 사병이. 네. 일단 사병은 받자 이거지. 국가는 관계가 없어. 근데 그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은 이 과연 감당이 될 수 안 있을지 되지. 그거 안 되지. 걱정돼요. 네. 그거는 아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최근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그 전 세계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전력은 지금 뭐 경영 잘하고 있나요? 지금 뭐 그것도 주변에 나는 거 보면 탈원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비용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1사분기에 7조 8천억인가 적자가 났는데, 작년 한 해 전체 단계 5조 6천억이라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 한전이 한 30조 연간 적자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국민 눈치 보냐고 또 요금, 지난 정부는 요금 안 올리고.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다 메꿔야 되겠네? 적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가잖아. 예? 근데 뭐 OECD 평균이 뭐 100%인데 일본은 260%인데 우리나라 아직도 50%다. 걱정 말어. 이런 이야기가 많다고. 이게 지금 그것도 맞는 말이야, 지금? 아니, 실제로 그게 진짜 문제인 게, 지금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하니까 다른 나라도 돈을 많이 푼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 뭐 100% 얘기하니까 우리 뭐 아주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부 처음에 들어올 때 2017년에 600조 부채가 금년 말에 1000조가 돼가지고 400조나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GDP의 한 36%에서 51%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오늘 어느 저기 언론에도 나왔던데, 그동안에 푸른 돈들을 금년부터는 이제 돈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2026년까지 35개 선진국들을 추계한 거 보면 우리가 1등이야. 부채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뭐든지 1등 해야지.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벌써 지금 정부도 50조 추경을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지난 일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이게 과연 수습이 될 수 있을 건지 걱정이 돼요. 참 이렇게 진짜 걱정될 정도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빠르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 쓸 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이제 공무원만 해도 공기업 채용을 무지하게 늘렸잖아요. 맞아요. 어느 기업에 보니까 청년 일자리 뽑았다고 해서 걔네들 뽑아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복사시킨다, 정보 처리하는 쓰레기 잘라라 한다든가 종이 문서 잘라라 그런 거 시키고 있대. 아주 자우지간 웃긴다. 실제로 보니까 그 김대중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늘린 게 9만 6천 명을 늘렸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3만 명을 늘린 거예요. 일자리 잘 창출 잘한 거지. 그게 지금 일자리 창출한 이름으로. 근데 이게 공무원은 바로 공무원 연금하고 해결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이미 적자가 나가지고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에서 1년에 최근에 국고에서 지원한 게 4조 8천억이에요. 지금도 모자라서 지원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그 부담은 앞으로 뭐 추계에 따라서는 그 충당 부채가 수백 조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일자리 만든다고 그렇게 했고 또 그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 기반시설 투자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상당히 느슨해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 그- 가덕도 예, 공항 그- 있잖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가덕도인데 그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예산 업무 같은 거 해봐서 아는데 정부가 이제 선거 때마다 지방에 뭐 공항이다 도로다 뭐 항만이다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예타제도. 타당성이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넣더라도 그 핑계 대고 이제 비효율적인 사업을 막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모든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왕창 터가지고 어지간한 건 예외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린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대 정부보다도 지난 정부가 예외를 제일 많이 허용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덕도 공항인데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밀양하고 김해공항 확장하는 거 가덕도 세 군데를 용역을 해가지고 김해공항 확장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작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부산시 보궐선거 놔두고 뭐 사실상 논리가 아무것도 없지. 그냥 가덕도로 옮긴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옮겼느냐? 한마디로 봐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산시 선거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근데 비용은 더블로 지금 14조가 들어가게 생겼다는 이게 거예요. 문제는 한번 그렇게 저질러 놓으면 뒷수습이 안 되잖아요. 참 그 건강보험도 그렇잖아. 지금 뭐 요즘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건강보험 뭐 최고라 그러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갈 텐데 내가 가만히 걱정이라고 저것도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는 감당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그럼 또 재정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문케어라 그러잖아요. 문재인 케어. 그뭐 MRI라든가 이런 거 저게 혜택 준 건 좋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게 그로 인해서 그래서 2017년인가 그동안에 적립금이 한 20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4년에는 적립금이 이제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지금 추계에 의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국민 눈치 보냐고 많이 못 올리니까 보험료도 이제 국고에서 생으로 이제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 보험 얘기 나와서 연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민연금 보면은 이제는 이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들은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네. 줄어들고 받아야 될 사람 늘고 그래서 그게 그것도 아마 펑크가 난다는 얘기죠. 뭐 심각하죠. 그동안에 대선 때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련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이게 당초 추계보다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예,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고갈되는 연도가 예측한 것보다 점점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매 5년마다 추계를 다시 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라. 이게 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새로 추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갈 연도가 2061년도에 고갈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 5년 땡겨진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복지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청와대에다 보고하니까 청와대에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솔직히 말해서 표 안 되는 거 왜 들고 오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장관이. 그냥 국회에다 가져간 거예요. 그냥 국회에다 이제 뭐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야 이 사람들아 무슨 인기 없는 거는 왜 우리인데 갖고 오냐. 니들이 알아서 해. 5년 동안 서로 빙봉 치고 아무 계획도 안 했어요.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정권도 사실은 뭐 우리가 정권 바뀌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번 정권도 국민들을 의식해서 그냥 눈치 보고 어물쩍 넘어가기도 쉬워 사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더구나 그 공기업들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수익성이 가장 그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 수익성보다도 소위 사회 공익성을 더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이 공기업 경영도 굉장히 방만하게 했는 게 지금 말씀처럼 공기업은 정부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요. 근데 평가 기준에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 과거에는 이 수익성 지표가 아주 가점이 높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뭐라 했는 거 아니?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성 배점은 예를 들어서 뭐 50점짜리를 한 20점으로 낮춰놓고 사람을 얼마나 늘렸느냐 그 점수는 높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적자가 나는 건 정부에서 별로 신경 안 써. 무조건 사람 많이 채용해. 이래 된 거야. 그래서 그 실제로 숫자로 드러난 게 우리 철도하는 그 코레일 있잖아요. 이 코레일이 그 통계를 보니까 5년 동안에 10,000명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게 그 전 5년에 비해서 3.5배를 늘렸대. 그러니까 한 2, 3천 명 늘리던 숫자를 10,000명을 늘렸는데 이 코레일은 지금까지 만년 적자야. 그러니까 적자하는 회사가 적자 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아니, 정권이 가만히 보니까 정부가 숫자 늘리는 게 보너스 준다 하니까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기업 문제 무슨 뭐 또 거기다가 고령자 우리처럼 오래 살잖아. 우리만 해도 나만 해도 여태까지 부었던 연금보다 아직 받아먹은 게 더 많아. 앞으로 또 계속 받아먹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고령자 이 복지 이런 게 또 큰 문제거든.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늘거든. 진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바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성장률은 떨어져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아먹을 사람은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재정이 파탄이 나는데 일본에 뭐 우리가 다른 얘기보다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 같은 시대가 199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령화 인구가 한 16% 되고 근데 일본이 지금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이 고령 인구가 27% 정도 됐어요. 근데 국가 부채 비율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냐? 아까 260% 얘기했는데 1990년대 6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일본이 고령화 비율로 이렇게 대물이 내가 고령화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부채가 260%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 더 빠르니까 그걸로 볼 때는 일본은 그래도 기축통화 아니에요.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50%가 260% 가는 건 내가 볼 때 금방 갈 것 같아요. 진짜. 전에 그 연금 관계, 뭐 이 보험 관계 이런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을 하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우리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계속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안 돼. 언젠가는 이게 파국으로 그 결말지는 걸 알지.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기차는 막 달리는데 누구도 브레이크를 안 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소위 파퓰리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바로 그 국민연금을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팔면서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뒤집어 쓰겠지 하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탄 돌리게 하다가 아주 가까운 시대 후세가 몽땅 뒤집어 쓰는 이런 불행이 눈에 보인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금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렇고 재정 해봐야 그 국채 발행하고 정부 부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 그리고 난 내가 볼 때 이건 결국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내일이에요, 진짜. 그렇죠. 관심 가져야죠. 뭐 20년이라는 게 금방 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저기 정권 감시라든가 선거 때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테마는 뭐 이러다가 국가 파산인데 우리 때는 괜찮아. 바로 지금 40대 우리 아들 자식들 세대가 파산이거든.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어떤 그 목소리도 키우고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못하면 국가 파산한다. 이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좀 공론화해서 여러분들이 정부에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